아들, 이젠 네가 책을 읽어보렴. 아책TV. 오늘 읽어줄 책은 둘리틀 박사 이야기야. (1장) 퍼들비. 옛날 옛적에 우리 할아버지들이 어린아이였을 때 한 박사가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둘리틀, 의학박사 존 둘리틀이었다. 의학박사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자격을 갖춘 의사이자 5만 가지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박사는 습지어 퍼들비라는 작은 마을에 살았다. 이 마을 사람들은 아이도 노인도 모두 다 그의 얼굴을 알고 있었다. 그가 긴 신사 모자를 쓰고 거리에 나서면 모두들 이렇게 말하곤 했다. 저기 박사님이 가신다. 정말 똑똑한 분이셔. 개도 아이도 죄다 뛰어와 박사 뒤를 졸졸 따라다녔다. 심지어는 교회탑에 사는 까마귀들까지도 까악까악 거리며 그에게 인사했다. 마을 끄트머리에 있는 박사의 집은 작았지만 정원은 아주 컸고 넓은 잔디밭에는 도리자들이 놓여 있었으며 수양버들도 자라고 있었다. 집안일은 여동생인 세라 둘리틀이 했지만 정원을 가꾸는 일은 박사가 직접 했다. 박사는 동물을 무척이나 좋아했기 때문에 온갖 애완동물을 길렀다. 정원 구석 연못에 있는 금붕어 말고도 주방 창고에는 토끼를, 피아노에는 흰 쥐를, 벽장에는 다람쥐를, 지하실에는 고슴도치를 길렀다. 그리고 암소 한 마리와 송아지 한 마리, 늙어서 다리를 저는 25살 난 말 한 마리, 닭과 비둘기들, 새끼양 2마리, 그 밖에도 여러 동물이 있었다. 하지만 그가 가장 좋아하는 애완동물은 오리 데부데부, 개 지프, 아기 돼지 거부거부, 앵무새 폴리네시아, 그리고 올빼미 투투였다. 박사의 여동생은 녀석들이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다며 투덜댔다. 한 번은 류마티즘을 앓고 있는 할머니 한 분이 진찰을 받으러 왔다가 소파에서 잠자고 있던 고슴도치 위에 앉고는 2번 다시 오지 않는 일도 있었다. 할머니는 토요일마다 마차를 타고 15km나 떨어진 옥슨소롭이라는 곳에 가 다른 의사에게 진찰을 받았다. 여동생이 박사에게 와서 말했다. 오빠, 이따위 동물들을 기르는 집에 환자들이 진찰 받으러 오고 싶겠어요? 응접실에 고슴도치들하고 쥐들이 가득한데 누가 오빠를 제대로 된 의사로 보겠어요. 얘들이 쫓아낸 환자만 벌써 4명째라고요. 대지주 젠킨스 씨도 목사님도 이젠 오빠네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암만 아프더라도 말이에요. 우리 점점 쪼들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오빠 멋대로 하다간 최고의 고객들 중 누구도 오빠를 의사로 보지 않을 거예요. 난 그 최고의 고객보다 동물이 더 좋은걸? 박사가 말했다. 여동생은 정말 못 봐주겠어 라고 말하고 방을 나가버렸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동물은 더 늘어만 갔고 그에 따라 진찰을 받으러 오는 사람은 점점 줄어만 갔다. 그러다 결국 손님이라고는 단 1명만 남았다. 동물 먹이를 파는 남자였는데 어떤 동물이든 꺼리지 않는 남자였다. 하지만 그는 부자도 아니었고 병이라고는 1년에 한 번밖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크리스마스 때면 찾아와 6펜스를 주고 약 1병을 받아가는 게 다였다. 아주 오래전 옛날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1년에 6펜스로는 생활하기가 힘들었다. 저금통에 모아둔 돈이 없었다면 박사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런데도 동물은 계속 늘어만 갔다. 물론 녀석들을 먹이는 데는 돈도 엄청났다. 모아둔 돈도 점점 바닥을 보이고 있었다. 피아노가 팔려나갔고 쥐는 사는 곳을 책상 서랍으로 옮겨야 했다. 하지만 피아노를 판 돈도 다 떨어지는 바람에 일요일에 입는 갈색 양복까지 팔아야 할 정도로 박사는 점점 공공해져 갔다. 사람들은 이제 거리에서 긴 모자를 쓴 박사를 보면 이렇게 수군거렸다. 저기 존 둘리틀 박사님이 가시네. 전에는 여기서 최고로 유명한 의사였는데 봐봐, 지금은 빈털터리가 되었다지. 구멍난 양말을 그냥 신고 다닐 정도라고. 하지만 개와 고양이와 아이들은 거리에서 박사님을 보면 여전히 달려와 따라다녔다. 녀석들만큼은 박사가 부자였을 때랑 똑같았다. 2장
동물의 말. 어느 날 배가 아파 진찰을 받기 위해 찾아온 동물 먹이 장수가 선생과 부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사람들을 치료하는 의사는 그만두시고 이제 수의사가 되는 건 어때요? 동물 먹이 장수가 물었다. 앵무새 폴리네시아는 비 내리는 바깥 풍경을 보며 창가에 앉아 뱃사람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폴리네시아는 노래를 멈추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동물 먹이 장수가 말을 이어갔다. 박사님은 동물에 대해 모르는 게 없잖아요. 이 근방에 박사님보다 동물들을 잘 진찰할 수 있는 수의사가 또 있습니까? 박사님이 쓰신 고양이 책은 정말이지 너무 멋졌어요. 저는 읽을 줄도 쓸 줄도 모르지만 아마 그랬다면 저도 책을 썼겠죠? 아무튼 제 아내 시오도시아가 학자인데요. 제게 그 책을 읽어줬답니다. 정말 멋졌어요. 빠진 게 하나도 없었죠. 대단했어요. 어쩌면 박사님이 진짜 고양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박사님은 고양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시죠? 제 말 들어보세요. 동물들을 치료하면 떼돈을 버실 수 있어요. 제가 말이죠. 아픈 고양이나 아픈 개가 있는 할망구들을 박사님께 보내드릴게요. 개들이 병에 걸리지 않으면 제가 파는 고기에 뭔가를 섞어서 아프게 만들 수도 있고요. 말도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옳은 일이 아니에요. 박사가 황급히 말했다. 남자가 대답했다. 저런 진짜 아프게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축 늘어져 보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물론 박사님 말대로 녀석들에게 공정하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개들은 어쨌든 병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놓친 애들이 먹을 걸 주구장창 너무 많이 주거든요. 그리고 여기 금방 농부치고 발을 저는 말이나 비실비실한 양이 없는 농부는 없어요. 그 사람들이 올 겁니다. 수의사가 되세요. 동물 먹이 장수가 돌아가자 창가에 있던 앵무새가 날아와 박사의 탁자에 앉아 말했다. 저 남자 말 일리 있어. 그렇게 해. 수의사가 되라고. 멍청한 인간들은 이제 그만 상대하고. 머리가 제대로 달렸다면 당신이 세계 최고의 의사라는 걸 알았어야 해. 인간 대신 이제 동물들을 돌보라고. 동물들은 금방 알아볼 거야. 수의사가 되라고. 이런 차고 넘치는 게 수의사잖아. 박사는 화분을 창가에 내놓으면서 말했다. 밖은 아직 비가 내리고 있었다. 폴리네시아가 말했다. 맞아. 세고 셌지. 근데 제대로 된 수의사는 한 명도 없어.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동물들도 말할 수 있다는 건 알아? 앵무새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알지. 박사가 말했다. 우리 앵무새들은 두 가지 말을 할 수 있어. 사람들이 쓰는 말하고 새들이 쓰는 말. 폴리네시아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내가 폴리는 크래커를 먹고 싶어 해 라고 말하면 알아듣겠지? 근데 이 말은 카, 카우피, 삐피, 피. 뭐야 그건? 그게 무슨 말이야? 박사는 큰 소리로 말했다. 죽이 아직도 뜨겁니? 란 뜻이야. 새들이 하는 말로. 이런, 넌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 전에는 나한테 한 번도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잖아. 박사가 말했다. 그래서 뭐하게? 폴리네시아가 왼쪽 날개에 붙은 크래커 부스러기를 털어내며 말했다. 그렇게 말했으면 알아듣기나 했겠어? 더 말해줄 수 있니? 앵무새의 말에 푹 빠진 박사는 불이 나게 책상으로 달려가 서랍에서 수첩과 연필을 꺼내왔다. 너무 빨리 말고 내가 적을 테니까. 재밌군. 정말 재밌어. 처음 듣는 말인걸? 먼저 새들 말로 A, B, C가 뭔지 말해볼래? 천천히. 박사는 동물들도 자기들만의 말이 있어 서로 이야기를 한다는 걸 이렇게 해서 알게 되었다. 그날 저녁 내내 밖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폴리네시아는 부엌 탁자에 앉아 박사가 수첩에 받아 적을 수 있도록 새들의 말을 가르쳐 주었다. 차를 마시는 시간에 개 지프가 안으로 들어오자 앵무새가 선생에게 말했다. 저기 제가 당신에게 말하고 있어. 내 눈에는 녀석이 귀를 긁고 있는 것밖에 안 보이는데. 박사가 말했다. 동물들은 입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거든. 앵무새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눈썹이 올라갔다. 동물들은 귀로도 발로도 꼬리로도 말한다고. 모든 걸로. 소리를 내고 싶지 않을 때도 있으니까. 지금 지푸가 코 한쪽을 실룩거리고 있는 거 보여? 그게 무슨 뜻인데? 박사가 물었다. 그건 비가 그친 걸 모르니? 란 말이야. 폴리네시아가 대답했다. 지프는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야.
개들은 물어볼 때 거의 늘 코를 써. 며칠이 지나자 박사는 앵무새의 도움으로 동물들이 하는 말을 죄다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고 직접 말을 할 수도 있게 되었다. 이제 그는 사람들의 의사 노릇을 완전히 그만두었다. 동물 먹이 장수가 나서서 존 둘리틀이 수의사가 되었다고 떠벌리고 다니자마자 케이크를 너무 많이 먹은 퍼그와 푸드를 데리고 노부인들이 선생을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농부들도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아픈 소와 양을 데리고 박사를 찾아왔다. 어느 날 쟁기를 끄는 말 한 마리가 주인과 함께 박사에게 왔다. 그 불쌍한 말은 자기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는 사람을 보고는 몹시도 기뻐했다. 저쪽 언덕 너머에 있는 수의사는 쥐뿔도 아는 게 없어요. 관절염이라면서 벌써 6주나 날 치료했는데 내게 필요한 건 안경이라고요. 한쪽 눈이 멀어가고 있어요. 말은 왜 안경을 쓰면 안 되죠? 사람만 쓰라는 법 있나요? 그런데 언덕 너머 그 멍청한 의사는 내 눈은 보지도 않고 커다란 알약만 주는 거예요. 말해보려고 했죠. 하지만 그 사람은 우리 말들이 하는 말을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안경만 있으면 되는데. 물론이지. 알았어. 지금 당장 만들어주지. 박사가 말했다. 박사님 것하고 똑같은 걸로요. 색깔은 초록색이어야 해요. 6만 평이나 되는 밭을 가는 동안 햇빛으로부터 제 눈을 보호할 수 있게요. 말이 말했다. 알았어. 초록색 안경으로 만들어줄게. 박사가 말했다. 밖으로 나가도록 박사가 문을 열어주자 쟁기질하는 말이 말했다. 박사님, 문제는 아무나 자기가 동물을 진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동물들이 불평을 못한다는 이유만으로요. 사실 좋은 동물 의사가 되는 건 좋은 사람 의사가 되는 것보다 몇백 배 더 힘든 일인데 말이에요. 제 주인의 아들 녀석은 자기가 말에 대해서 모르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이 그 녀석을 한번 봤어야 하는데 말이죠. 얼굴에 어찌나 뒤룩뒤룩 살이 쪘는지 눈이 안 보일 정도고 뇌는 감자벌레만 할 거예요. 녀석이 지난주 내내 제게 겨자용고만 발라주려 했어요. 어디다 발라줬지? 박사가 물었다. 내 몸 전체에다요. 아무데나 막이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었어요. 시도만 했어요. 내가 발로 차서 오리 연못에 처박아 버렸거든요. 말이 말했다. 저런. 박사가 말했다. 그래도 전 꽤 점잖은 동물이에요. 사람들을 잘 참아요. 호들갑 떠는 일도 없고요. 하지만 나한테 잘못된 약을 주는 건 참을 수 없어요. 얼굴 빨간 그 멍청이가 날 가지고 노는 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고요. 말이 말했다. 그 애 많이 다쳤니? 박사가 물었다. 아니요. 내가 워낙 잘 차서 말이죠. 녀석은 지금 수의사가 치료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안경은 언제쯤 되나요? 다음 주까지 준비해둘게. 화요일에 다시 오렴. 안녕. 둘리틀 박사는 크고 좋은 안경 하나를 구해주었다. 쟁기질하는 말의 한쪽 눈은 더 이상 나빠지지 않았고 전처럼 잘 볼 수 있게 되었다. 이제 퍼들비 인근 시골에서 안경을 낀 농장 동물들을 보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 되었다. 눈이 보이지 않는 말도 더 이상은 나오지 않았다. 너도 한번 읽어봐.